가능하지. KB가 바꿔가는 쉽고 편리한 세상이니까.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2주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조정을 보였었던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냈고요. 애플과 아마존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나스닥을 상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고 텍사스와 플로리다, 아리조나와 같이 지금까지 최근에 가장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이런 곳들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모더나는 백신 개발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 덕분에 시장은 상승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런 것들만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우려 요인이었었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이런 시장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자,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7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와 애플과 아마존 등 기술주의 강세,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서 움직인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외신에서는 미국 공화당이 실업보험 추가 지원 규모를 현행 주당 $600에서 $20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견차가 있긴 하지만 최종안이 빠른 시일 내로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은 외신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주춤했던 애플과 아마존 등의 기술주들도 이날 몇몇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승을 함께 주도했고요. 발표된 지표들도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달보다 7%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고요.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지표인 비국방 자본재 수주 역시 지난 6월 전월 대비 3.3%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시장은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 등 큰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81%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발표하긴 했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어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요 며칠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던 그 애플과 아마존 등의 주가가 초반에 오름세를 타면서 기술주에 활력을 제공한 모습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 중에 최고위층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이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백악관 주요 고위 관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백악관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족 감염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갑자기 쓰기로 태도를 바꾼 것도 이번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초반에 반짝 하락했지만 이내에 반등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0.4%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26,584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0.6% 넘게 올라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 나스닥 지수 1,536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꾸준히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이날 0.7% 넘게 상승하면서 3,200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막판에 역시나 그 오름폭을 더 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금값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사상 최고치가 1,920달러 수준이었다면 지난 밤 사이는 장중 한때 1,943달러를 터치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금값은 거의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1.8% 올라서 1,933.1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0.8% 정도 올랐는데요.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서 그 유가가 올랐습니다. 다만 상당히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 유가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87% 올라서 41.65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난 밤 사이도 꽤 크게 하락했습니다. 0.8% 내리면서 93.68까지 내려간 채 움직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이 장중에 등락폭이 등락폭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0.6% 위로 올라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0.61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될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이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 실업보험 추가 지원 규모를 현행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 규모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폭스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신규 부양책에서 실업급여 규모를 소득의 70%로 또 제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각 주가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더해서 연방정부와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령 실업급여가 기존 소득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 복귀를 하기 꺼려한다라는 그런 유인 요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참 많았죠. 이 공화당의 추가 실업수당 축소 움직임을 두고서 하지만 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미국 국민들에게 실업수당 확대는 매우 필수적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을 위한 세금 감면밖에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상위 1%의 83%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 채무의 2조 달러 비용을 치렀지만 이 실업보험 추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상반기에 풀었던 재난지원금을 또 한 번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974만 원 이하면 1인당 1,200달러를 주고 소득이 그보다 많을수록 지원 액수는 줄어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학교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1,000억 달러의 지원금을 편성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늘리는 데 예산을 더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는 어제 어느 뉴스보다도 이 뉴스가 가장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꽤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아리조나 같이 지금까지 이 선벨트 지역 가운데서 가장 핫스팟 지역이라고 불렸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장 거셌던 이 지역들의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리조나 지역과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6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일일 확진자 수가 6만 5,809명을 기록해서 전주 대비 1.6%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여름 들어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이 지역들에서 이런 둔화 소식은 굉장히 반갑게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몇 가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은 아리조나주의 신규 입원 환자 수입니다. 입원 환자 수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도 전주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신규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4%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 지역은 바로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도 굉장히 확산세가 거셌던 곳이었었죠. 이 표는 바로 신규 확진자 수를 7일 평균으로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끝쪽에 보시는 것처럼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주 대비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텍사스만큼은 아니겠지만 일평균 확진자 수가 꺾이기 시작해서 전주 대비 약 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이 플로리다주는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어쨌든 전 FDA 국장은 선벨트 핫스팟 지역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확산세가 거세지만 최근까지 가장 증가세가 가팔랐던 이 지역에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날 시장을 또 한 번 뜨겁게 달군 이 백신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전 세계 제약사들이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약사죠. 모더나가 백신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3상 시험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시험은 미국 내 79개 도시에서 3만 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해진 소식이요. 이 모더나의 미국 정부 산하 바르다로부터 4억 7천만 달러죠. 우리 돈 5,626억 원의 추가 지원금, 이 지원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4억 8천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가 있어서 이번 추가 지원까지 더해져서 총 9억 5,500만 달러, 우리 돈 1조가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모더나의 주가는 이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9% 넘게 올라서 장을 마쳤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등락이 조금 있었지만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더나 측은 성명을 통해서 내년부터 연 5억 회 투여분에서 최대 10억 회 투여분까지 백신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넷플릭스입니다. 마켓워치에서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왜 지금 $500 미친지, 그리고 앞으로 왜 넷플릭스의 주가가 $1,000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투자자들이 지난 이 올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기사에서는 투자자들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약한 가이던스를 싫어한다면서 마치 약한 가이던스를 한번 제시하게 되면 앞으로 나쁜 일들이 줄줄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게끔 투자자들은 마치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사실 실망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250만 명, 3분기에 250만 명밖에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구독자가 110%나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1,230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했다면 올 상반기에만 2,580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해서 110%나 증가를 했고, 이는 분기 성장률로 따지자면 거의 20에서 22%의 성장률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올해 넷플릭스는 작년 한 해 동안 모은 모든 구독자를 이미 다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반기에 워낙 많은 구독자가 확보됐기 때문에 3분기에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구독자 확보, 구독자 성장세를 가이던스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성장 스토리도 여전히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8억 가구의 브로드밴드 가입자와 20억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있는데 만약 넷플릭스가 이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약 57% 정도의 침투율을 전 세계적으로 기록하게 된다면 넷플릭스는 약 5억 명의 구독자를 갖게 될 것이고 구독자들의 한 주당 이익을 $50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의 주가는 5년 내에 $1,0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